뭘 하려고 그러냐면 벤저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펜실베니아 가제트라고 하는 자기 소유의 신문에다가 그 The Morals of Confucius, Chinese Philosopher라고 하는 영어 영역대에 있는 사서가 아니라 삼서, 맹자를 뺀 삼서 요약 번역본을 그대로 신문에다가 발췌해서 어떤 부분을 따로 떼서 실어가지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자를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원문 전체를 2번 연재를 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공자의 첫 책은 그의 가장 유명한 제자들 중 증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에 의해 출간되었다. 좀 크게 읽어. 그리고 이 유식한 제자들은 이에 대한 아주 탁월한 주석을 썼다. 이 책은 말하자면 숭고한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할 필요가 있는 대문인데 지극히 완벽하다. 이 철학자는 여기서 3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도야하고 우리의 예의범절을 규제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에 관해. 둘째, 다른 사람들을 훈화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방법에 관해. 그리고 세 번째, 만인의 지선을 지향하고 이 지선을 고수하고 내가 말해도 되는 것처럼 이 지선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마음 졸이는 관심에 관해. 저자가 주로 왕위로 불려 올려질 수 있을 군주들과 치자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은 타효, 즉 대학이다. 공자는 말한다. 참된 지식, 따라서 군주와 가장 빛나는 인물들의 갚할 지식을 획득하는 큰 비밀은 인성을 이렇게 옮겼다. 아래 동일하다. 을 둬야 하고 갈고 닦아 광내는 것이다. 이성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선물이다. 우리의 탐욕은 이성을 혼란시키고 그것과 여러 불순물들을 뒤섞었다. 그러므로 이성의 옛 광택을 되찾고 이성의 최대한 완벽화를 누릴 목적으로 이성으로부터 이 불순물들을 박탈하고 제거하라. 여기서 이것은 지선이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군주가 그의 훈계와 자기의 본보기로 그의 백성을 흡사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요는 커다란 고통에 의해 이 주권적 완벽화에, 즉 이 주된 선에 도달한 뒤에도 너는 해이해져서는 아니 된다.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은 바로 여기다.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지선의 보유로 그리고 항구적, 영구적 보유로 통하는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 반면 공자는 그것에 대한 몇 가지 훈령을 주는 것을 고도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공자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적을 안 뒤에 작정하고 목적으로 이끌어지는 길을 걸음으로써 자기 마음속에서 목적 달성에 맞춰진 결심을 매일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것도 그 결심을 조금도 흔들 수 없도록 이 결심을 아주 잘 확고히 굳힘으로써 끊임없이 이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신이 이 위대한 계획에 당신의 정신을 이와 같이 고정시켰어야 할 때 당신 자신을 명상에 던져 넣어라. 당신 자신 안에 만사에 관한 사색하라. 만사에 관한 모종의 명백한 관념을 얻으려고 노력하라. 당신에게 현시되는 것을 판명하게 고찰하라. 편견 없이 그것에 대해 판단을 내려라. 만사를 검토하라. 그리고 만물 만사의 경중을 주의 깊게 헤아려 보라. 이 성질의 검토와 사색, 추리 후에 당신은 당신이 정해져야 했던 목표에, 즉 당신이 작심하고 해야 하는 목표에, 즉 너의 모든 행동들과 이성을 제시하는 것의 완벽한 합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이성을 순화하고 빛내기 위해서 이 이성이 이와 같이 처리될 목적을 위해 군주가 사용해야 하는 방법에 관한 한 군주는 자기 국가를 다스리고 자기 백성의 이성을 고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철학자는 고대의 왕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들을 다스렸는지를 제시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제국 천하를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 한 개별 왕국
현명하게 좌우하고 왕국의 구성원들을 고무해 그들의 이성을 개선하고 지성을 풍부받는 피조물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이성이란 말을 전부 인성 또는 본성이라고 바꿔야 돼요. 공자는 경험주의자고 또 감성주의자인데 완전히 합리주의자로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그 신부들의 그 스콜라 철학적 편견 때문에 그렇다. 이 개별 왕국에서 이런 개혁을 낳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가정을 규제하려고 가지런히 하려고 노력해서 가정이 왕국의 모든 신민들에게 모델로 이바지하게 한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을 개혁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인격을 닦고 문질러 윤내고 수신하고 자기들 자신이 그들의 하인과 자기들 자신이 그들의 하인과 모든 정신들의 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귀감이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언행을 아주 잘 가다듬어 자득함을 조금이라도 해치거나 교훈적이지 않은 어떤 것도 말하거나 저지르지 않는 데 비상한 관심을 경주했다. 이 외적 완벽화를 얻기 위해 그들은 감정의 대부분 정신으로부터 그 자연적, 본성적 정직성을 제거하고 정신을 낮춰 온갖 악행으로 기울어지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가라앉힘으로써 그들의 정신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신을 바로잡고 그들의 감정을 지배하고 가라앉히기 위해 그들의 의지가 언제나 선으로 기울어지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행동했다. 악을 향하지 않도록 행동했다. 요약하면 그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의지를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그들의 지성을 밝은 빛으로 조명하고 가능하면 아무것도 무시하지 않도록 이 지성을 아주 잘 계명하는데 즉 계몽하는데 전념했다. 왜냐하면 의지하고 욕망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기 위해 아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도의 철학이다. 이것은 공자가 어떻게 먼저 그들 자신의 인성을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신민들의 이성과 인격을 바로잡고 윤내는지 수신하는지를 군주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더 큰 감명을 일으키기 위해 전 제국의 지혜로운 경영으로부터 지성의 완벽한 인격 단체로 점차 내려간 뒤에 같은 계단으로 밝아진 지성으로부터 전 제국의 행복 상태로 다시 올라간다. 공자는 군주의 지성이 잘 계명되어 있으면 군주의 의지는 오직 선으로만 기울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의지가 오직 선으로만 기울어지면 그의 영혼은 완전히 바로잡힐 것이고 그로 하여금 그의 올바름 또는 정직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감정도 없을 것이다. 영혼이 바로잡히면 군주는 그 외모가 잘 가다듬어질 것이고 그의 몸에서 자득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신은 이렇게 완벽화되고 그 가정도 이 모델에 따라 형성되어 그 자신은 개혁되고 교정될 것이다. 그의 가정은 이 완벽한 상태에 도달해서 그 개별 왕국, 제후국의 모든 신민들과 개별 왕국의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제국의 공공기관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본보기로 이바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 제국이 다스려질 것이다. 거기에는 질서와 정의가 지배할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심원한 평화를 누릴 것이고 그것은 행복하고 병영하는 제국일 것이다. 공자가 나중에 이 훈계가 군주들을 못지않게 신빈들과도 관계되는 것이라고 확인해준다. 그는 군왕들에게 얘기한 뒤에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가정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가정을 보살피고 개혁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의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개혁할지 모르는 자가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고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이고 있다. 이 제1책에 담긴 공자의 독트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라.
이것은 내가 말하건대 공자의 주석자 증자가 수고를 쏟아부은 텍스트다. 이 유명한 제자는 그의 스승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확장하기 위해 그가 중국인이 고도로 존중하는 세 권의 아주 오래된 책으로부터 뽑아낸 권위로운 자료와 본무기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가 언급하는 나머지보다 더 훗날에 쓰인 제1책의 제목은 강보이고 이 책은 제국의 연대기 일부이다. 이 책은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라는 군왕에 의해 집필되었다. 문왕은 그 책에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고 있다. 이 대목은 잘못된 것이다. 강고의 화자는 무왕의 아들 성왕이고 이 글은 그의 동생 강숙에게 위나라에 봉하면서 한 당부의 말이다. 무왕, 성왕의 우기는 이 책에서 그 책에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된 계획은 이 군주의 덕목들과 감탄할 만한 자질들을 찬미하면서 덕성에서 자신을 완벽화하고 싶은 그의 형제 중 한 명, 강숙을 이 모델에 따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대체로 그들의 아버지가 덕스러운 기술을 가졌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는 무왕이 자기의 이성과 몸을 갈고 닦아 윤내는 기술을 가졌었다고 그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에게 말해주었다. 증자가 인용하는 그의 권위로운 자료와 본보기들의 출처인 제2책은 태갑이라고 불린다. 제1책보다 더 오래된 이 책은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명한 태갑제가 쓴 것이다.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 이윤은 태갑제가 아닌 태갑제의 재상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이윤이라고 불리는 태갑제의 재상이 쓴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할 것인데 재상이라는 말이 빠지면서 혼동되었다. 성탕의 손자 태갑이 그 빛나는 조상들의 덕성으로부터 타락해서 그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거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윤이 그에게 그의 할아버지의 능이 있는 정원에 3년 동안 살도록 명했다는 것이 이 책 안에 쓰여 있다. 여기 아까 저 성탕도 침탐 이렇게 돼 있는데 훈역을 한 것이 자기들 귀로 서양인들 귀로 제대로 잘 안 들려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표기를 해놔서 원래 한문 경전 지금 여기 읽고 있는 대목들은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 서경의 내용들이거든요. 서경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한자로 그 찾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것도 찾아놓은 놈도 없어. 내가 처음으로 지금 이거 하는 거지. 그때 그 시절에 어떻게 라틴어로 번역된 걸 또 중역에서 영어로 해놨는가. 그래서 그 영어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이름이 어떤 것인지 지구상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자. 이것은 태갑의 정신에 아주 큰 감명을 주어서 태갑이 그의 행로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토록 친절한 직무를 수행했었던 동일한 이유는 그 뒤에 그를 제국의 제위로 등극시켰고 태갑은 제국을 오랫동안 대번영 속에서 다스렸다. 이유는 탕왕이 언제나 그의 정신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풍부한 그 귀중한 이성을 도야하고 싶은 상태에 있도록 만들었다고 태갑에게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두 책보다 훨씬 더 오래된 제3책은 요전이라고 불린다. 거기에는 요 임금이 그가 하늘로부터 받는 이 숭고한 덕성, 이 위대하고 숭고한 재능 및 자연적 이성을 도야 할 수 있었다는 요 임금의 경우에 대해 쓰여 있었다. 가로 속에 보면 야요를 오야로 잘못 표기하고 그냥 이런 것들 빼고는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응? 자.
계속 여기저기 오류와 왜곡이 들어와 있으나 본래적 논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프랭클린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으로부터 자신을 먼저 바로잡고 갈고 닦아 빛내는 군왕의 솔선수범적 수덕 필요성과 군왕이 이 수범적 수덕을 통해 전 국민을 수신케 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수신 방법을 강조하는 부분을 전제하고 있다. 전제는 전부 옮겨 싣고 있다는 뜻이야. 1938년 3월 22일자 484호의 1-2면에 실린 Continuation of the Morals of Confucius 제하의 전제문은 다음과 같다. 고대 중국인들이 그들의 법률 소송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실행한 것보다 더 큰 덕성관념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누군가를 해치는 행동이 먼저 시작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가르친다. 소송의 일반적 부수물이자 귀결인 그 사기, 가혹행위, 촉대심은 사람들에게 부적절하다. 천하가 통일과 일치 속에 살아야 하고 또 이 목적을 위해 쌍방 당사자들을 화해시키거나 평화 애호를 고취함으로써 말하자면 그들의 이성을 갱신하고 향상시키도록 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그것의 생성 단계에서 진압하려는 극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만인의 의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증자 자신의 말이다. 그러나 이 주제에 가장 언급할 만한 것은 판사들이 어떤 소송을 법정 앞으로 가져가기 전에 취한 이례적인 주의 조치들이다. 그들은 극도의 경계와 관심으로써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외모를 검토했다. 이것은 면밀한 검토 방법에 의해 이 사람이 좋은 동기에 의해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지 또는 그가 진실하게 행동했는지를 알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목적을 위해 5가지 규칙이 있었다. 첫 번째 규칙에 따라 그들은 그의 말의 배열과 언술 방식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것은 큐팀, 말하자면 말의 관찰이라고 불렸다. 두 번째 규칙에 따라 그들은 그의 용모의 분위기와 입술의 움직임을 고찰했고 이것은 세팀이라고 불리는데 말하자면 얼굴의 관찰이다. 세 번째 규칙에 따라 그들은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의 호흡 양상을 관찰했다. 이것은 키팀이라고 불렸고 말하자면 호흡의 관찰이다. 네 번째 규칙에 따라 그들은 그의 대답이 빠른지 복잡하고 근거가 맞지 않는 불확실한 대답을 하는지 또는 그가 문제인 것과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지 또는 그의 말이 모호한지에 주목했다. 이것은 불팀이라고 불리는데 말하자면 답변의 관찰이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규칙에 따라 판사들은 말썽, 탈선 또는 혼동이 없는지를 알기 위해 그리고 거짓말과 사기에 어떤 표시가 나타났는지를 알기 위해 고찰과 관심의 경중을 주도 면밀하게 헤아리는 것이었다. 이 마지막 규칙은 모팀이라고 불렸는데 말하자면 눈의 관찰이다. 대학 전 사장은 송사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남과 같으나 꼭 송사를 없어지게 할 것이다. 와 진실이 없는 자는 제 말을 다할 수 없고 민심을 크게 두려워한다 라고 말했다. 는 이 두 구절밖에 없으나 라틴어 역자가 많이 부연했다. 이 고대 재판관들이 마음속에 숨긴 대부분의 생각을 알아내고
정확한 재판을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법률 소송과 사기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 안에서 공정과 화합에 대한 애호심을 일으킨 것은 이 외모적 표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공자 생시에 이 규칙들은 중국에서 무시되었거나 적어도 완전히 소홀히 되었다. 증자의 주석으로 예시적으로 설명된 공자의 독트린으로 돌아가자. 이 제자는 그의 스승이 반복하던 것을 종종 들었던, 그리고 그 자신도 아주 강렬하게 자기 제자들에게 주입했던 준칙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그것은 이것이다. 내가 10개의 눈에 의해 관찰되고 그만큼 많은 손들에 의해 지목당하는 경우에 네가 하게 될 것과 동일한 주의와 분별심으로 언제나 행동하라. 대학 전 6장. 증자는 열눈이 보고 열 손가락이 지적하는 바이니 아주 엄하지 않은가? 라고 말했다. 이 문장을 저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서양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내 의문이야. 덕성은 훨씬 더 권할만하고 덕성의 정서를 고취하기에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동일한 제자는 정직하면서 이로운 것은 그 무엇이든 호감이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덕이 이 두 성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132페이지예요. 포함하기 때문에 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증한다. 더욱이 덕성은 내가 말하자면 덕을 보유한 사람의 전인격, 즉 그 내신과 외양을 윤색해주는 장식이다. 그것은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전달한다. 육체에 관한 한 육체는 거기서 아주 민감하게 느껴지는 기쁨을 산출한다. 그것은 일정한 관상, 일정한 황홀, 무한히 즐겁게 만드는 일정한 방식들을 제공한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덕성의 속성인 것처럼 이 내적 평정과 내면적 평정과 비밀스러운 즐거움은 용무에서 천하의 마음과 평판을 견인하는 일정한 고유한 평온과 일정한 즐거움과 선, 친절, 이성, 도심의 기운을 낳는다. 이에 따라 그는 사람의 주요 과업은 자기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고 그의 심중을 잘 다스려 그의 감정이 언제나 차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감정들이 일으켜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멀리 움직여져야 한다. 한마디로 바른 이성에 입각해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가령 우리가 과도한 분노에 빠지는 일들을 겪는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로에 빠지거나 이유가 있을 때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한 경로에 빠진다면 우리는 여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또는 정직이 없다고 결론지어도 되기 때문이라고 그가 덧붙였다. 우리가 그에게 관찰하고 어떤 결함 때문에 어떤 인물을 비난하고 치명적으로 미워하고 품부받는 그의 선하고 훌륭한 자질들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큰 공포에 고생하는 것을 허한다면 우리가 무절제한 쾌락이나 과한 슬픔에 자신을 내던진다면 우리의 정신은 마땅히 처해 있어야 할 상태에 있다고 마음이 그것의 정직과 올고즘이 있다고 얘기될 수 없다.
증자는 이 도덕을 더 멀리 확대하고 내 소견에 신적 계시의 영예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결코 기대될 수 없는 완벽함을 이 도덕에 부여한다. 그는 우리의 감정들이 휘저어지는 만큼 자주 일반적 중용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적법하고 결백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과 관련해서도 맹목적으로 그것들에 몸을 던지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그것들의 움직임을 뒤따라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성에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보기에 관한 한 부모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애정이 너무 약한 만큼 너무 강할 수도 있다. 이 측면과 저 측면에 관한 한 의심할 바 없이 비정상이다. 자식이 그의 아비를 사랑하는 것은 지당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떤 상당한 결함이 있다면, 그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아비에게 알게 하고 무엇이 아비의 이익인지를 아비에게 말해주어 그가 버리지 않아야 하는 마땅한 존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들의 의무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어떤 죄악에 빠졌다면 그를 꾸중하고 아들에게 이에 관한 그의 조언을 주는 것이 아비의 의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맹목적이라면,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라면, 그들을 행동하게 하는 것이 혈육의 정이라면 이 애정은 비정상적 애정이다. 왜? 그것은 바른 이성, 인성의 규칙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건 지금 전혀 공자 철학을 거꾸로 뒤집은 거야. 이 구절은 스콜라 철학으로 지금 변질시켜 놔가지고 혈육의 정이 혈육의 정이야지 무슨 이성의 정이야 돼 그게 애정이? 애정은 이성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사랑도 이성이 아니다. 어떤 우정도 이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자연스러운 인간들의 애착이지 무슨 이성이야. 자. 우리는 우리들의 논제를 제공하는 저서 속에 기록된 찬사의 당사자인 요임금에 관해 말하는 것을 빼먹으면 독자의 비위를 상하게 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요임금보다 더 정확하게 공자의 제자가 제시한 이 모든 의무들을 결코 실행하지 못했다. 요임금의 초상이 실물보다 더 잘 그려진 것이 아니라면 그는 덕을 위해 만들어진 성향을 가졌다고 얘기해도 된다. 그는 부드럽지만 도량이 넓고 성품 좋은 마음을 가졌다. 그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조금도 취약함이 없었다. 한마디로 그는 바른 이성에 입각해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감정들을 조절했다. 자, 여기서 공자 철학을 이렇게 어느 정도 오역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사상, 기존 사상에 맞도록 맞춰서 말하자면 젖붙이기를 해놨잖아요. 젖붙이기 또는 패치워킹을 해놨는데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서양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줄까? 클린턴은 자기 각시를 백악관 사회 무슨 케어 보건 케어 위원회 위원장을 만들었죠. 트럼프는 지 사위하고 지 딸을 백악관 보좌관을 만들었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문준영인가를 청와대 수석을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지? 한국에서? 탄핵당하지.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옆에 놓았다고 저 순실인가 뭔가 놓았다고 탄핵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공사가 불분명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 4000년, 2000년 유교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정부패의 일환인 거야 그게.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놈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딱 그 자기 책상에다가 교수 연구실 책상에다가 지 가족 사진 딱 놓아두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학교 와서 공적인 퍼블릭한 스튜디오에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그따위로 해놓으니까 언제 우연히 내 연구실에 총장이 지나가다 들어왔는데 다른 녀석이 그걸 딱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걸 봤어. 내 연구실에서 총장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 총장이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 잘 가르쳐야지 지금 지 가족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리의 시작처럼 느껴지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총장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제네럴하고 커먼한 한국에서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그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 똑같은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우리에 맞게 우리는 그러니까
짜깁기에서 받아들이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짜깁기 할 때 그 짜깁기 하려면 실도 필요하고 접착제도 필요할 텐데 그 실과 접착제는 한국적인 문법이에요. 한국적인 거. 외국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접착제로 붙이고 우리 문법으로 언어가 외국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해요. 우리 한국어가 외국말을 받아들여서 우리 문법으로 그것을 다 다듬고 정교하고 그렇게 사용하죠. 어순도 우리가 우리 문법들하고 그러듯이 우리 문화적인 문법으로 유교 문화적인 문법으로 서양의 민주주의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민주적이냐? 한국이 더 훨씬 더 민주적이에요. 미국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공사가 불분명하잖아. 공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건 서양 정치학에서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까지는 봐주는 경향이 있고 또 권력을 엔조이 하는 걸 봐줘요. 그 권력을 엔조이 하는 거잖아. 자기들 아들, 딸들을 갖다 쓰는 게. 그 정도는 봐줘야지. 이게 지금 서양 놈들 지금 보라고 그 국회의원 보좌관 지 아들들 쓰는 놈이 많아요. 그 친척 쓰거나. 근데 한국에 지금 밑다랑이 지난번 첫 번째 대통령 당선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회의원 보좌관을 이제 친척을 못 쓰게 하는 법을 입법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입법은 10년 전에 이미 입법이 끝난 건데 밑다랑이 지난번 대통령 이번 말고 지난번 근데 그걸 그때서 공약을 하고 있고 미국은 아예 그런 공약을 하는 놈도 없고 하는 적도 없어요. 그게 비리의 출발점이고 온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보면 우리를 그들이 따로 모방해서 밑다랑이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늘 뒤처져서 발전하고 있는 거지. 민주주의도. 우리가 서양으로부터 비록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문화 속에서 더 발전시켜서 더 순화시킨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한국적 기준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게 미국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자기 집에 있으면 선거, 지방선거든 뭘 하든 간에 자기 그 등록된 자기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게 다 날라오죠. 그 사진 찍은 후보자들 사진하고 설명서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근데 미국은 찍을 놈이 유권자가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관청에 가가지고. 뭐 등록을 시간이 있나 가난하거나 흑인이거나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못하니까 40%밖에 등록자가 없어. 미국 국민의 60%는 등록도 할 수가 없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40%가 등록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과반을 얻었다? 40%의 과반이면 100%에서 20%밖에 안 되잖아요. 20% 얻은 놈이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들고 일어나는 놈이 많지. 아니 트럼프 당선된 날 데모하잖아. 또 이번에 바이든 당선된 날 데모하고 국회 쳐들어가고 네 사람을 국회 직원을 죽여버리고 그게 민주주의야 그게? 그러니까 그 얼마나 후진지를 봐야 된다고. 민주주의의 그 기본은 민본주의고 민본주의는 유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원땅으로 돌아왔을 때 민주주의가 완전히 순화된 형태로 발전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군왕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 2357년에 제국에 도래했고 100년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일 정도로 아주 많은 현명, 지혜, 그리고 아주 많은 자비와 친절의 표현으로 다스렸다. 요임금은 군주에게서 바랄 수 있는 모든 탁월한 자질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의 부는 그를 오만하게 만들지 않았다. 아주 고귀하고 빛나는 그의 혈통도 그를 오만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다. 그는 가식 없이 덕스럽고 진실하고 친절했다. 그의 궁전, 탁자, 장식, 가구는 본 적이 있었던 중 최대의 중용을 나타내 주었다. 그는 음악을 즐겼으나 그것은 수수하고 점잖고 경건한 음악이었다. 그는 수수함과 정중함이 더럽혀진 노래만큼 싫어하는 것도 없었다. 적나라 음악을 싫어했다는 대목인데 이게 지금 적나라는 표현 않고 그들에게 너무 자세하고 너무 먼 데나 표현하지 않은 거야. 자. 그로 하여금 이런 유형의 노래를 싫어하게 만든 것은 변덕스러운 기분이 아니었고 만물만사에서 그 자신을 하늘에 기분 좋게 만들려는 그의 바람이었다. 그가 그의 탁자, 장식, 가구와 그 밖의 모든 것에서 지킨 중용을 그 안에서 낳은 것은 무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그가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 가진 사랑이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들을 구제하려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로 하여금 빈번히 이런 경탄할 말을 발설하게 하는 것은 그를 불태운 그의 커다란 동정심과 그 열렬한 박애였다. 나의 백성의 굶주림은 나 자신의 굶주림이다. 내 백성의 죄악은 나 자신의 죄악이다. 이 두 번째 연재 기사의 끝에서도 계속이라고 예고한 것으로 보아 프랭클린은 이후에도 공자 도덕을 계속 더 연재하려고 한 것이 틀림없다. To be continue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나오고 더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계획이 다른 것에 밀려가지고 무산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최초의 플랜은 뭐냐면 공자 경전의 영역본을 계속 연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상상해 보세요. 미국의 중심적인 신문에 가령 뉴욕타임즈나 기타 신문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공자 경전이 영역된 게 계속 연재된다. 그 상황이나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독립선언서 발표하기 조금 전이거든, 이 상황이. 한 30년 전 이야기라고. 자, 재밌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재는 이 두 번째 기사로 끝났다. 1737년경 미주 식민지의 억압적 종교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이 2회 연재 기사도 성공회, 영국 국교회와 광신적 청교도로부터 무신론 혐의와 비난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계속 연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번째 연재 기사는 The Morals of Confucius, a Chinese Philosopher,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48쪽에서 56쪽까지 총 9쪽 분량을 전제한 것이다. 이 전제문의 마지막 문장, 나의 백성의 굶주림은 나 자신의 굶주림이다. 내 백성의 죄악은 나 자신의 죄악이다. 는 대학에 나오는 글이 아니라 서경, 상서 탕고와 논어 요알에 실려 있는 글이고 요임금의 말이 아니라 탕왕과 순임금과 무왕의 말이다. 이걸 이게 서양에서 공자가 얘기되고 내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공자 경전, 원 경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잘못 말하고 있는지까지 지적해야지 하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나만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문도 잘 읽어야 되고 영어도 잘 읽고 정확히 읽어야 되고 불어도 정확히 읽는 사람이 동시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한 명도.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형태가 이어받으려나? 누가 능력 타다가 아무것도 못하지. 자, 탕왕은 그대 만방이 유죄면 그 죄는 나 1인에게 있고 나 1인이 유죄면 이는 그대 만방과 무관하다고 말한다. 순임금은 나 자신이 유죄면 만방과는 무관하고 만방이 유죄면 죄는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무왕은 백성이 과오가 있으면 그 죄는 나 1인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마지막 문장에 미국과 유럽 양편을 관통해서 중국과 연계된 주요 개념들 중에 하나, 백성의 아버지로서의 치자의 관념, 즉 최선의 모든 도덕적 자질들을 특히 중용과 박애의 자질을 체현한 이내로운 치자의 개념이 들어있다. 이 이내로운 치자의 유교적 개념은 미국 공화국의 초창기에 널리 퍼져 있었다. 전제된 이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부모가 책임지고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런 관념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백성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알고 나의 잘못은 백성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백성의 아버지로서의 치자 개념이 없으면 이런 식의 정치 관념이 나오질 않죠. 전제된 두 글에서 프랭클린을 사로잡은 것은 두 개의 관념인데 이 중 하나는 치자가 먼저 자신을 바로잡은 다음 아랫사람이 이 올바른 치자를 본보기나 귀감으로 따르고 이로부터 감화를 받아 스스로를 바로잡아 덕을 이루게 만드는 위에서 아래로의 수덕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의 본질을 자기와 가정과 나라를 바로잡는 것으로 자기와 가정과 나라의 올바름 또는 정직으로 이해하는 관념이다. 발제 영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이 빼먹고 옮기지 않은 논어의 한 단락에서 공자는 위에서 아래로의 덕화 방법과 정직으로서의 정치의 정의라는 이 두 관념을 정치란 정이니 당신이 발음으로 이꾼다면 누가 감히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라는 한마디로 종합했다. 여기서 정은 바로잡음과 올바름, 올곧음 또는 정직을 둘 다 포괄한다. 따라서 영역자는 rectifying과 rectitude를
오가면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honest를 쓸 때 honest는 주관적 진실이 아니라 객관적 정직, 옳고든, 올바름, 도의 등을 뜻한다. 따라서 정직하면서 이로운 것이라는 문구는 도의를 이로 여기는 명제의 견지에서 도의적인 것에는 장기적으로 이로움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자정야의 구절과 같은 동일한 의미의 정치 원칙을 표명하는 공자의 언명은 이것 말고도 많다. 공자는 제 자신이 바르면 영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지고 제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영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고도 말하고 또 진실로 제 자신을 바로잡는다면 정치에 종사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제 자신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바로잡겠는가? 라고도 말한다. 또 순임금은 무엇을 했던가? 공손히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면했을 따름이다 라고 한다. 이 경우에 정치로서의 정은 정직의 오늘날 의미, 즉 거짓 아닌 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본래적 의미, 바르고 올곧다, 그리고 바로잡고 올곧게 만든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정직과 상통한다.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은 프랭클린의 두 번째 전제문의 첫 줄의 바로 윗부분에서 치자의 도덕적 솔선수범의 대중적 수덕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왕은 살아생전에 덕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가 죽음을 가까이 느꼈을 때 그의 앞선 가르침과 본보기의 효과를 충분히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 큰 감정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의 아들 무왕에게 마찬가지로 3마디 훈계를 주었다. 1. 내가 행해져야 할 어떤 덕행을 볼 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것을 실행하라. 2. 합리적인 것을 할 기회가 생길 때 주저없이 그것을 활용하라. 3. 악덕을 근절하고 억누르려는 노력을 그치지 말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새 훈계는 정확한 정직성과 탁월한 품행을 낳는 것이면 무엇이든 포괄한다고 그는 덧붙인다. 이 왕들의 생전에 중국인들이 아주 합리적 정서를 가졌고 또 내가 말해도 되는 것처럼 덕은 그들의 열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를 보라. 왜냐하면 한마디로 백성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왕들의 감정과 태도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왕들의 본보기에 따라 만들어진다.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은 마지막 라틴어 문장으로 치자의 도덕적 솔선수범의 대중적 수덕 효과를 라틴 속담으로 표현하고 있다. 프랭클린은 펜실베니아 가제트에 이 책의 발췌문을 2회 전제한 지 12년 뒤인 1749년 인기 설교자 조지 위트필드 목사로부터 주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상대로 설교하고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받고 공자를 동방의 유명한 개혁가로 소개하며 치자의 도덕적 솔선수범의 대중적 수덕 효과를 설명하는 답신을 보낸다. 그러면은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또는 교훈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정직해지면 그 밑에 그 치자들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저절로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도 다 맑아지겠죠.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공자가 생각난 거야. 이 프랭클린은. 그래서 그 공자를 예를 들어 당신 잘하고 있다고. 자. 나는 당신이 고귀한 대인들 사이에서 설교할 기회를 자주 얻는다는 말을 듣고 기쁩니다. 당신이 그들을 얻어 훌륭하고 모범적 삶으로 이끌 수 있다면 하층 신분의 예의범절에서 놀라운 변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왕의 본보기대로 만들어진다라는 등등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유명한 개혁가 공자는 이 원리에 의해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가 악덕과 의기양양한 온갖 사악함 속으로 침몰하는 것을 보았을 때 먼저 대인들에게 전념했습니다. 그의 독트린에 입각해 그가 대인들을 얻어 덕성의 대의로 이끌자 백성들이 대중적으로 따랐습니다. 이 방식은 인류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구태를 벗어던지는 것보다 지옥에 사는 것을 아마 덜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서양의 개혁들은 대부분 무식한 대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대중을 얻었을 때 이익과 당파적 견해들이 지자들과 대인들 안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두 방법이 둘 다 사용될 수 있을 때 개혁은 더 신속할 것입니다. 5. 개혁을 지속하게 할 어떤 방법이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 견해에 의하면 경도의 고한 자보다 더 많은 것을, 10,000배 더 많은 것을 받을 만할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예수를 전범으로 모시는 위트필드 목사에게 과감하게 치자의 도덕적 솔선수범에 입각한 공자의 대중적 수덕 방법과 서양의
아래로부터 위로의 수덕 방법을 결합한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개혁의 가속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프랭클린은 영국에서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읽은 지 25년이 지난 뒤에도 북미 식민지의 백성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혁신해서 신세계의 새 나라를 세우는 방법으로서 공자의 도덕적 솔선수범의 대중적 수덕 효과를 소개하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 편지에서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이 책에 쓰인 라틴어 속담 아드 엑셈플럼 레지스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정자정야라는 정직으로서의 정치를 정직은 장야로 되어 있는데 고치세요.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는 서양 격언으로 리메이크 또는 번안한다. 정자정야의 정은 올바름과 바르게 하는 것을 뜻하지만 정직으로 번역해도 좋다. 육아의 대표 경전 서경은 정직이 삼덕 중 첫 번째 덕이고 왕도는 정직하다고 말하고 다스림에 그대의 지위를 공손히 처리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다스림에 그대의 지위를 공손히 처리하고 정직을 좋아하네 라고 노래하며 정직을 제일 덕목으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제퍼슨은 이 정자정야 또는 Honesty is the best policy를 현실 정치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정자정야 또는 Honesty is the best policy는 자아와 가정과 나라를 도의로 바로잡는 정직의 정치, 즉 덕치를 표방하는 것으로서 최선의 정치를 자아와 가정과 나라에서의 올바름 또는 정직의 시행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